호흡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전부터 명상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호흡을 잘하는 건지. 예전에 필라테스 하는 분 상담한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호흡하는 법을 익혀라. 이런 얘기를 자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호흡은 생물학적으로 우리 목숨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신계와 영적인 영역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료인가 치유인가 수행인가 목적에 따라 호흡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안정과 치유가 목적일 때는 호흡을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호흡을 바라보는 것, 의식적으로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 이게 포인트. 공기가 코를 통해 몸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 모든 과정에 주목하는 것, 들숨과 날숨에 따라 가슴과 배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것을 느껴보는 것, 가만히 바라보기, 호흡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기. 이것을 의식적인 호흡 또는 호흡 자각이라고 하는데, 호흡 자각은 욱하는 성격처럼 감정 조절이 어려운 분들에게 정말 효과적이에요. 굉장히 성능 좋은 감정 브레이커가 되죠. 우리는 평소에 수많은 생각들과 감정들에 붙들려 살다 보니까 거짓 자아들이 내면을 점령하고 있어서 내면에 진짜나 참나의 공간이 없어요. 근데 이 호흡 자각을 하다 보면 내면에 공간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참나의 공간. 그래서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는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하지만 그 중에 80% 이상은 쓸데없는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라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혼란스럽겠어요. 그런 내면에 참다운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호흡 자각을 하면. 지금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생각보다 얕은 호흡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텐데 그만큼 건강하지 못한 내면 상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난장판인 거죠, 내면 세계가. 호흡 자각을 자주 하다 보면 저절로 호흡이 깊어지고 안정이 되니까 가능하다면 하루에 여러 번 해주면 좋죠. 산스크리트어 아트마는 만물에 존재하는 신성한 영 또는 신, 이런 의미라는데 독일어로 숨쉬기, 숨을 아트맨이라고 한대요. 호흡은 분명 실제로 일어나는 작용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죠. 형태가 없으니까. 그래서 호흡을 영혼이나 신 같은 초월적인 영역과 연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마음 수련이나 영성 수련, 기수련 할 때 호흡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호흡은 사실 내가 한다기보다는 저절로 일어나는 작용이잖아요. 호흡 자각은 그런 내 호흡을 관찰하는 거예요. 호흡에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명상이나 어떤 수련 이런 거 할 때는 들숨 몇 초, 날숨 몇 초 이렇게 인위적으로 호흡에 개입을 해요. 근데 호흡 자각은 달라요. 호흡이 얕든 깊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저 자기 호흡에 주목하고 집중하고 관찰하고 느껴보는 거죠. 쉽죠? 너무 쉬워요. 근데 이 호흡 자각이야말로 높은 차원의 나, 내 안의 신성을 만나러 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형식에 매이게 되면 마음이 온전히 쉬지 못하니까. 그래서 공간의식이 자라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현재에 머물러라, 현재를 살아라 이런 말 하잖아요. 호흡 자각이 바로 현재에 머무는 것이고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카르페 디엠 훈련으로도 매우 훌륭하죠.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거나 생각이 너무 많은 분들에게 강추. 호흡 자각은 생각과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의식을 오롯이 호흡에 집중하면 생각이 멈추고 마음이 멈추고 감정이 멈춰요. 그래서 평온해지고 고요해지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더 높은 차원도 있어요. 우리 안에는 참 많은 빌런이 함께 살고 있고 그게 다 생각이 오류에서 비롯되는 건데 호흡 자각을 하면 참나가 생각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제3자의 관점으로 빌런을 볼 수 있죠. 자, 눈을 감아보세요. 호흡에 신경 쓰지 말고 호흡을 가만히 지켜봐요. 지금 눈을 감고 있는 나가 있고 그 나를 알아차리는 나가 있고 숨 쉬고 있는 나가 있고 숨 쉬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나가 있고 자, 이제 마음의 눈으로 저 아래 쪼그리고 앉아서 바닥만 보고 있는 내면 아이가 보입니다. 걱정, 불안, 고민, 한숨,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있는 아이죠. 생각에 빠져있는 나가 있고 생각에 빠진 나를 보고 있는 나가 있고 경험하는 나가 있고 경험하는 나를 알아차리는 나가 있고 마음속으로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보세요. 집착하는 나는 누구인가? 집착하는 나를 보고 있는 그 나는 또 누구인가? 분노하는 나는 누구인가? 분노하는 나를 보고 있는 나는 또 누구인가?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 생각하는 나를 보고 있는 나는 또 누구인가? 생각하는 나를 보고 있는 나는 또 누구인가? 경험하는 나는 누구인가? 경험하는 나를 알아차리는 나, 그 나를 바라보는 나, 나는 누구인가? 자, 눈 뜨세요. 짧게 간단히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혼돈에 휩싸인 내면, 여러 빌런들 중에서 진짜 나를 구별하고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이게 자아인식 체험이에요. 욱하는 성질을 하나의 에너지장으로 부정적인 내면 아이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되고 그 아이를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이게 욱할 때만 효과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것에 적용이 가능한데 과식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이거 해보세요. 분명 효과 있으니까. 예를 들면 과식 욕구가 발동할 때 일단 수저를 놓고 눈을 감은 다음 의식적으로 심호흡을 3번 정도 하고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과식하려는 나가 있고 과식하려는 나를 알아차리는 나가 있고 과식을 경험하려는 나와 그 나를 바라보는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과식하려고 하는 자는 누구인가? 지금 과식하려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 그 내면 아이를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안아주세요. 마음이 허해서 자꾸 먹으려는구나. 미안해. 몰라줘서 정말 미안해. 이제 음식으로 채우지 않아도 돼. 사랑으로 채워줄게. 사랑해. 꼭 안아주세요. 해보세요. 분명 효과 있어요. 마음의 관찰자로서 내 마음을 보고 자아의 관찰자로서 내 안의 내면 아이들을 바라보면 어떤 땐 눈물이 나기도 해요. 살면서 한 번도 이해해주지 못했던 내 마음들, 아니 이해는커녕 봐주지도 않았잖아요. 단 한 번도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던 내면 아이들, 이제 매일 안아주세요. 자기 사랑을 키우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시면 오늘부터 항상 바로 시작해야 돼요. 그게 제일 좋아. 오늘부터 할 거죠? 네.